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옵티마 성형외과 원장의 안나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뭐 얼마 나타, 내가 크다, 작다, 모양이 어떻다라고 할 때 어떤 밖으로 보이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안에 유선의 상태가 사람마다 매우 틀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이렇게 하얀 유선으로만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지방으로 대치된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치밀 유방이었던 사람들도 나이가 아주 많게 되면 지방 변성이 일반적으로는 일어나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사춘기 때 그리고 보통 한 30대 미만일 때는 뭐 100% 다 아주 치밀 유방으로만 되어 있어서 의학 표현으로도 스토니하다, 돌같이 단단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똑같은 부피인데 어떤 사람은 훨씬 가벼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거운 사람이 있는 것은 이게 돌처럼 무거운 가슴인 경우는 굉장히 엑스레이를 찍거나 초음파를 해도 하얗게 잘 보이지가 않는 아주 무거운 가슴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치밀 유방은 단순히 뭐 무겁다, 내가 좀 불편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너무 치밀 유방은 유방 질환에도 사실은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몸은 매일 우리 몸에 수백 군데에서 암세포가 생기지만 그렇게 뭔가 좀 비정상적인 세포를 우리 몸이 다 가서 싹싹 먹어치우거든요. 어떻게든지 싹싹 먹어치워서 다 없애버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주 머리카락처럼 얇은 이런 얇은 혈관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돌처럼 무거운 아주 치밀한 조직들이 앞을 턱턱 막게 있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면역 세포가 절로 가서 걔를 먹어치우고 싶어도 못 먹어치우고 저기 좀 제 이상하긴 한데 갈 수가 없네 하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세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유방암 검진 기술은 정말 뭐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라서 정말 깨알만 하면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그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과 유선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아주 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지만 너무 치밀하고 한 조직은 실제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이거를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하다가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확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오히려 조금 수술을 해줘서 내 절대 유선의 양을 없애는 것도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방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유선이라는 건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 남성들의 요즘 여성형 유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선 요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유방암이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지방형이라고 해서 유방암을 또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선으로만 된 아주 단단한 조직이 있고 가벼운 지방이 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할 것은 이 가슴을 거상할 때 살아가면서 이 구조물이 어떻게 이 중력을 받아낼까 하는 거를 잘 계산을 해야 하세요. 그래서 그 계산법에 따라서 무거운 유선일 때는 훨씬 더 내가 중력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건축 설계, 구조 설계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구조 설계를 훨씬 더 중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형구축이라는 말은 유방 확대 수술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수축한다는 말은 정말 세상에서 널리 쓰이죠. 그게 원형, 구형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모양으로 이렇게 구축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런 게 일어나요? 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 인류 역사에 20만 년 만에 지금 한 요 100년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면 이렇게 오므려서 아물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뭐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멧돼지한테 다치거나 뭘 하든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스스로 오물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이렇게 서로 수축해서 얘가 서로 맞닿아서 충분히 힘이 생겨야 그래야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던 거거든요. 결국은 상처가 안 아물면 죽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이렇게 수축해서 온다는 거는 굉장히 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수술도 반드시 외상이기 때문에 그 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내려고 우리 면역은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하물며 그 이물질을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서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싸우지 말고 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이물질이 이만한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면 아주 안전하게 면역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얇은 실크 스카프처럼 실크 보자기 같이만 딱 되면은 아주 100점 만점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몸이 새살을 만드는 기능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얘가 좀 약해 보인다 싶어서 막 열심히 새살을 너무 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하게 만든 이 보자기는 그렇게 실크 스카프처럼 보드라운 게 아니라 아주 두꺼운 딱딱한 껍데기처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껍데기처럼 된 것이 밖에서 만져질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밖으로 모양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정말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축은 우리 몸에서 꼭 일어나야 되는 생명 현상이세요. 하지만 그 구축이 우리가 1도, 2도, 3도, 4도 해서 1도나 2도 정도면 아까 말했듯이 실크 스카프가 보자기를 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는 정상인 상황이고 우리가 수술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너무 두꺼웠고 딱딱한 껍데기 같은 어떤 그 보자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게 3도고, 그게 너무 더 심해서 외부로 모양도 뭔가 뒤틀려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4도거든요. 그래서 3도나 4도일 때는 우리가 재수술로 그거를 다시 교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1도나 2도는 내 면역이 이 보형물을 잘 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처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유두유륜이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보통 가슴이 처졌다고 많이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슴 거상 수술을 하는 거에는 유두유륜의 위치, 레벨을 자기 위치로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륜의 위치를 내 위치로 올리는데, 그럼 어디가 정상이에요? 최대한 올려주세요. 한이 맺혔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굉장히 기괴하고 그 후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올릴 때 내 어깨 높이, 팔 길이, 팔꿈치의 위치, 내 전체 키, 그리고 내 가슴 밑둘레가 어디 있는지, 가슴 밑선이 어디에 있는지, 가슴 밑선이 굉장히 위에 있는 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분도 있어요. 배꼽 쪽으로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 또 이 사람의 배꼽의 위치, 그리고 체중이 얼마인지, 또 이 전체적인 이 흉곽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에서 어느 위치에 유두유륜이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설계 도면을 그려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세상에 없죠. 우리 가슴 거상 수술을 한다는 것도 다른 어떤 수술 못지않게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상 수술은 일반적인 모든 외과 수술과 똑같이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출혈도 생길 수 있고, 흉터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오래오래 낫지 않으면서 아주 더디 느리게 낫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모양이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괴사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동안 수술, 쌍꺼풀 수술 이런 거는 정말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가슴 거상 수술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병원에서만 할까라고 하면, 괴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괴사가 뭐예요? 라고 하면, 괴사는 우리 조직 중에 어디든 혈관 공급을 부족하게 받으면 그 부분의 조직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저기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내 앞마당에 옮겨 심고 싶은데, 그때 뿌리를 얼마나 어떤 상태로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뿌리를 다 가져가도 100% 죽게 돼요.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너무 적게 가져가도 다 죽어버려요. 근데 딱 얼마만큼의 뿌리를 가져가야 되는지, 또 어떤 상태로 가져가야 내가 새로 심겨진 내 정원에서 그 나무가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어디든 그 뿌리가 생명의 어떤 근원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내 생명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혈급을 받으면 다 낫게 되어 있고, 혈급을 못 받으면 그 조직은 그냥 죽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슴 거상이라는 건 이렇게 처져 있는 가슴을 위치를 이동해서 새롭게 심는 거잖아요. 이때 내 그 조직이 혈관 공급을 건강하게 잘 받게 되면 새로운 위치에서도
잘 새로운 모양으로 잘 살아갈 것이고, 그때 이 혈관의 공급 상태가 부족하게 되면 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사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뭐 많이 줄여주세요. 많이 줄이는 게 가성비가 더 이익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내가 이런 상태일 때 얼마만큼의 이 뿌리를, 얼마만큼의 혈관을 어떤 상태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나의 최종 모양에 많은 큰 결정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수술은 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보통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크기 정도라면 한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말로 많이 크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크다면 수술이 2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술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난이도가 그 몇 배 기하학적인 배수로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받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은 이 수술이 워낙 오래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도 옛날에는 무조건 이 한쪽 수술을 각각 다른 교수님이 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의사가 많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그냥 각각 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선생님이 같은 기술로 양쪽을 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너무 짧게 수술이 끝난다고 해서 장점이 되지도 않고, 또 아주 길게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상태, 크기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탄성이 없고 아주 무거운 유선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훨씬 더 이 모양을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시간이 들여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무조건 짧은 수술, 짧게 하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 오래 하니까 성의 있게 수술하는 사람,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